오늘은 16강입니다. 16강인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 자신감이라네요. 자신감이 참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고 시쓰기와 시 읽기를 하면은 훨씬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관념업구란 무엇인가, 한자어를 멀리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표상이나 상념을 말하는데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표현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념은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식인데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신은 알고 남을 모르는 상황이거나 내력이에요. 자신은 알아요.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물이 지나온 유래를 내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느닷없이 그래요. 오늘 3시에 만나? 이러면요, 장소라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만나?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남은 몰라요. 절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상상의 나래를 편 거. 주관적이죠. 자기가 쓸 때는요, 다 잘 압니다. 상대방도 알겠지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게 관념이라는 겁니다. 특정 사건이 앞뒤 없이 행을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터무니없는 어떤 얘기가 행과 행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연 속에 하나를 연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둬갈 수가 없어요. 독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관념으로 써진 시, 이 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관념적인지 좀 어려워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런 시를 쓰려면 뭘로 쓰겠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를 쓰면 좀 독자들한테 외면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소나기처럼 낯선이에요, 제목이. 유명인인데요. 땡땡땡으로 제가 이제 표시해놨습니다. 낯설다는 것은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낯설다고 하거든요. 언덕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태양은 떠오른다. 너무 잘 썼어요. 여기까지는. 태양이 떠오르는 목적은요, 언덕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언덕 위로.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수평선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태양은 예를 들면 떠오른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 행으로 봐서는 너무 잘 써졌어요. 이 시는. 이 하나만 보고는. 근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소녀는 이미 늙어버렸고 소녀의 셔츠에서는 여전히 소년이 묻어있다. 이 말은 소녀는 이미 늙었어요. 근데 소녀의 셔츠에 여전히 옛날 사랑했던 채취, 소년과 소녀가 깨어났거나 사랑했던 어떤 채취가 지금도 추억처럼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써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문지르면 자주 절망에 빠진다. 그때를 어떻게 보면 헤어졌던 그런 것 같아요. 헤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자꾸 절망에 빠져요. 내가 왜 헤어졌지? 그때 좀 더 잘해줄 건데. 이런 이제 포괄적인 것이겠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만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낯선 귀와 불안한 입술,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구덩이들, 이거는 꼭 추억 같아요. 전력으로 우리는 물들었고 좁은 입구가 되었다. 전력,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쓰는 것을 전력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연어로 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게를 다 중략을 해서 빼고요.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봤습니다. 어제는 침대에 걸터 앉아 태엽을 감았다. 이걸 보면요. 침대에 걸터 앉아 태엽을 감잖아요. 그럼 시간을 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거나 과거 어떤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억을 좀 재생시키려고 태엽을 감았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게 지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어떤 이미지가 상이 너무 크거나 건너뛰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소나기처럼 이 말은요, 불현듯 그 말입니다. 불현듯 낯선 어떤 광경을 좀 읽어봤습니다. 낯서는데 이건 도저히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망한 시대와 올바른 생활입니다. 이것도 유명인이 쓰셨어요. 깊은 연못 주위를 자꾸 돈다. 어떤 화자가 지금 연못이 있는데 자꾸 그 주위를 빙빙 돌아요. 너는 나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한다.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회하던 유기동물이 나를 바라본다.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 좀 많죠. 성인보다 큰 아이 석상에. 그러니까 지금 연못에 있는데 거기에 없을 연못 가운데에 석상이 있는가 봐요. 내가 당신이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진대요. 여기서 내가는 내가 지금 빙빙 도는 거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손을 떠나 손 같은 것을 향한다. 내 손을 떠나 또 손 같은 석상에 어떤 손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떠난다. 인궁, 이게 요즘 이렇게 어디에 가면은 이제 뭐 거북이라든지 그 손이라든지 거기다 이렇게 돈을 10원짜리든 500원짜리 던지잖아요. 100원짜리든. 그게 던지면 이렇게 손 안에 이제 들어가면 뭐 소원이 성취된다든지 또 어디를 가니까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동전들을 붙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그 소원을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는 모양이죠. 인공과 자연 두 가지 실물을 번갈아 보고 있으면 인공, 석상은 손이죠. 그 다음에 자연 두 가지 실물. 이게 하나는 내 손이겠죠. 아니면 당신의 손이고요. 맞다는 다음의 감정은 이 기준은 참 좋습니다. 맞다는 다음의 감정은 손보다 귀에서 먼저 멀어진다는 걸 알아버린다.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머리가 아파져요. 그냥. 괜히 이런 시를 읽으면요. 좀 어렵더라도 독자를 끌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것들 이렇게 그 신비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말만 있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잘 해독을 못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무채색 기행. 무채색. 색상과 채도가 없는 색을 무채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채색 기행은 과거에 어떤 여행을 간 거죠. 여행을. 과거의 여행. 무채색. 기행이라는 것은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는 기행문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여행은 또 객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여행이다. 그렇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사랑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여행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스치듯 여행을 하고 외국 사람은 표적 여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11달을 열심히 일하고 한 달간을 모아서 여행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뭔가 깊숙하게 그 곳을 알고 싶은 겁니다. 내 자신을 그 속에다 푹 담궈놓고 그 여행지의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자기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에너지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관광버스 타고
한 5군데, 6군데 정해놓고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관광버스 노래하고 술 먹고 또 내렸다, 올라갔다. 근데 또 대체적으로 한번 가본 사람들은 거기 볼 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행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한 곳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표적 여행. 다만 1시간을 앉아있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수업 오기 전에 관방천을 좀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방천에 가서 제가 어디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오신 분, 그 가족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는 내용이 젊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연애할 때 얘기를 왔대요. 근데 지금 애기들이 7살, 5살입니다. 그러니까 7년 됐죠, 벌써. 와가지고 관방천을 오니까 그 추억이 새록새록 오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숙소가 어디냐고 했더니 중로권 속에 그 한옥에다가 숙소를 정해놨다고 그러면서 담양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갔다가 관방천을 메다세콰이어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고 그분들은 중로권에서 지금 메다세콰이어로 애들 주려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표적 여행으로 온 거예요. 무채색 기행입니다. 한자로 색이라고 해놨어요. 색.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채색의 물갈퀴가. 이게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번 읽었어요. 오늘도 저도. 강의할 때마다 읽죠. 저도. 다시 사월로 처마 및 어둠 받쳐들고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공갈빵처럼 비어 맛부터 아물 살가죽 없는 무게와 속도가 없는 진공의 색잎입니다. 진공, 물질이 존재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친구가 안 탔어요. 친구가 안 탔어요. 친구가 안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행을 하는데 다 이제 준비하고 딱 했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실력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모르는 것만 제가 모른다고 선생님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관념업구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쉽게 썼던 어렵게 썼던 관념업구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으로 쓰면 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쓴 사람도 나중에 들으면 내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글을 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념업구에 관련된 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급적 상투어나 한자를 멀리하라. 조금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사자성어를 쓴다든지 한자를 무분별히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에서는 써야죠. 어려워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어를 쓰되 앞뒤 어절을 한번 바꿔봐라. 일상을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는 나 이렇게 써보라 이거예요. 어떤 글들을. 그래도 좀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진술하거나 서술한 것보다는 묘사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은유에 가깝습니다. 적절한 사투리도 시의 맛을 좀 좋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좀 이따 시가 나오겠는데요. 제가 2개의 시를 올려봤습니다. 향기를 탕진하다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탕진 모두 써서 없애다 그 말입니다. 탕진. 본문에를 보면요. 조향사가 수집을 포기한 겨울의 시취를 신이가 짙은 향기로 밀어내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는 언뜻 보면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조향사라는 것이 왜 언뜻은 알죠. 그 향기를 전문적으로 조합하는 사람 조향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인원이 거의 없다네요. 프랑스에는 굉장히 많답니다. 이 조향사. 조향사. 그 향기를 전문적으로 조합하는 사람이 수집을 포기했대요. 이건 왜 포기했냐? 시치. 겨울의 시치래요.
시추는 시체 썩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죽어버리는 냄새죠. 네. 신이, 목련나무 일종이에요. 신이가요. 짙은 향기로 밀어내봅니다. 참 고급스럽게 썼는지 고급스럽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도 모양, 크기, 색깔이 같은 일란성들이 피겠지만 이 정도는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일란성. 한 개의 수정란 똑같이 피는 거. 목련이 똑같은 그런 일란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일란성 모습입니다. 올해엔 유독 가지마다 타산의 진통들이 뽀얗게 단장은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 연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여러 가운데 오직 홀로 타산의 진통들 많이 생산하는 그런 아픔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시한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한부, 일정한 기간을 할 때를 시한부입니다. 보란듯 며칠간의 생명을 위해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는 꽃의 향기가 아찔하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요. 목련꽃은 거의 향기 없습니다. 네, 향기를 자꾸 말씀하는데 벚꽃이나 목련꽃이 향기가 있었으면 이 세상이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철쭉꽃도 향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며칠 얼마 동안 며칠입니다. 반드시 몇일이라는 것은 며칠의 반원이에요. 네. 그래서 몇 년, 몇 월, 몇 개 이렇게 할 때 이 몇 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약을 했는데요. 그 시를 읽어보면 1년에 너무 어려운 말을 갖다 놔버린 거예요. 앞에 제일 1년에 이렇게 안 써도 목련에 대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뭔가 특수하게 한번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조향사라든지 시취라든지 특히 그 신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똑같은 목련을 써도 그러면은 이런 시들은 좀 잘 안 익힌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좀 일상어로 썼는데 재밌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암에서 온 편지인데요. 오늘 차성영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암에서 온 편지. 정찬열. 꿈자리가 사나와 자다 일어나 맥자 적어 보낸다. 큰아버지 불났는디 시방 뭣더라고 있냐는 너 아버지 호통에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구나. 별일이 있겠냐 함수로도 마음이 싱숭상숭하다. 나는 잘 있다. 밥맛도 좋고 다리심도 안 지근 짱짱하다. 장꼬방 모탱이 네가 심어놓은 감나무에 올해 가지가 찢어지도록 감이 열렸다. 나무가 저렇게 큰 것 보고 손꼽아 본 게 너 집전한 지도 30년이 넘었는갑다. 엊그제 네 생일에 물 한 그릇 떠놓았다.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인자 네 나이도 솔찬하구나. 그 양반 먼저 가본 뒤에 어린 너희들 데리고 살아온 풍진 세월 생각하면 참말로 까막까막하다. 올 가실은 강두매 밭에 고치도 잘 되어서 꽃집가리 좀 뽀사 보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다. 아랫동네 딸 그만네 식째 딸 그 복사꽃 같은 가시네 말이다. 너 미국 간 뒤 절에 들어가 스님 되었다더니 엄니 치상 치러 왔다며 우리 집 들렸더라. 네 안부 묻더라. 짠하고 조금 거시기 하더라. 참 도리촌 임신인에는 인공때 소식 끊긴 작은아버지를 금강산 가서 만나고 왔다더라. 산 사람은 그렇게 만나는디 너희 아버지는 한 번 가니 영영이구나. 아그들 많이 컸지야. 짬나서 댕겨가면 좋겠다.
못 오면 사진이라도 보내더라. 할 말은 당하당하 열렸다만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냐? 산 내가 죽은 양반 한마디에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생각해 본게 얼척도 없다. 늑자든지 몸 성해라. 먼 데서 새복닭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어느새 너가 아버지 돌아갈 시간이다. 아, 네. 재밌습니다. 그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예, 여기서 영암에서 온 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영암이라는 곳은요, 그 월출산과 백운동 서원이 있는 그 유명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옛날 그 마한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 월출산은요, 그 809m예요. 809m인데 남녘의 소금강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또 여기 월출산 그 발음이 비슷하죠. 여기 담양에는 추월산이 있습니다. 가을산 아니겠습니까? 추월산. 이 월출은 예를 들면 그 달이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추월은 이제 추월 그 가을 달이니까 가을 달이 참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추월산은 담양의 대표적인 그 산인데요. 731m입니다. 그래서 전남 5개 명산은 하나고요. 담양 쪽에서 추월산을 보면요, 스님이 누워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월출산에서 또 이제 여기가 또 담양이니까 제가 추월산 말씀드렸는데, 월출산 너무 좋습니다. 예, 좀 그 월출 영암 읍 쪽에서 보면은 경사가 참 완만하고 좋은데요. 그 뒤쪽으로 올라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저도 2번 올라갔는데요. 예, 다리가 성성하기 좀 다리가 안 좋기 전에 좀 몇 번 더 올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암에서 온 편지네요. 근데 편지인데요. 이게 이제 시가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시가 되는 것은 지금 아버지 기일이에요. 아버지 기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 기일이고 그 아들이 지금 외국에 30년 동안 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지금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어느새 그 아버지 돌아갈 시간이 났다 이랬거든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예,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잿밥을 드시고 또 가족들 잘 있는지 왔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가고요. 또 너를 어느 정도 사랑했던 그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서 초상을 치르러 왔다가 보니까 이제 그 중이 됐죠. 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저도 사투리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해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예. 꿈자리가 사나와 자다 일어납니다. 일어나 몇 자 적어 보낸다. 그러니까 꿈자리가 사나우면 어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꼭 전화를 하거나 건신 걱정하죠. 그리고 꿈에서 뭐가 잘못되면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은. 큰 아긋집 불났는데 시방 지금이죠. 뭣들 하고 있느냐는 너그 아버지 내 아버지 호통에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구나. 불이 났는데요. 아버지가 그냥 호통을 치는 거 지금 불났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꿈이에요. 참 좋습니다. 별일이야 있겠냐마는 함수로 마음이 심숭생숭하다. 나는 잘 있다. 밥맛도 좋고 다리심도 아직은 짱짱하다. 장꼬박 모퉁이죠. 네가 심어놓은 감나무에 올해 가지가 찢어지도록 감이 열렸다. 나무가 저렇게 큰 것을 보고 손 꼽아본 게 손으로 세어보니 너 집 나간 지도 30년이 넘었는갑다. 엊그제죠. 네 생일에 물 한 그릇 떠놓았다. 인자 네 나이도 솔찬하구나. 꽤니 많이 먹었구나 그 말입니다. 그 양반 먼저 가본 뒤에 아버지죠. 어린
너희들 데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살아온 풍진 세월, 이 풍진 세월이죠. 생각하면 참말로 까마까마하다, 참말로 하드하다 그 말이에요. 올 가을은 강두매 밭에, 강 있는 쪽 그 밭에 고추죠. 잘 되어서 잘 되었어요. 예. 꼬치깔이 좀 빵구어서 보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구나. 무엇이냐? 이제 아랫동네 딸그맞네 셋째 딸이죠. 그 복사꽃 같은 가시네 말이다. 너 미국 간 뒤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 엄니 치상치료로 왔다며 우리 집 들렸더라. 엄마 초상치료로 왔다가 우리 집 들렸더라. 네 안부 묻더라. 짠하고 조금 거시기 하더라. 거시기. 적당한 말이 없이 생각나지 않으면 거시기 하는데 얼마 전에 그 거시기가 그 표준어로 됐습니다. 네. 참 유산촌, 참 도리촌. 안시민에는 인공때, 6.25 때에 소식 끊긴 작은아버지를 금강산 가서 만나고 왔다더라. 이제 그 한동안 금강산 여행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산 사람은 그렇게 만났는데 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영영 볼 수가 없구나 그 말입니다. 아이들은 많이 컸지야. 짬나서 댕겨가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짬을 내서 다녀가면 좋겠다. 못 오면 사진이라도 보내거라. 할 말은 당하당하 멀었다만 아직 많이 주렁주렁 그 말입니다.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자 폰말 다 하겠냐? 어떻게 하고자 푼 말을 다 하겠냐? 산 내가 죽은 양반 한마디에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생각해본 게 얼척도 없다.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너 불났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소리를 지르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또 좀 억울한 거예요. 여기 이제 죽은 양반이 한마디에 마음 졸이며 사는 것이 얼척도 없대요. 어떻게든지 몸성해라. 먼 데서 새벽닭 울음소리 들려온다. 어느새 너그 아버지 돌아갈 시간인 것 같다.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흥미롭잖아요.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5편을 이제 읽었는데요. 상당히 선생님들을 제가 머리 아프게 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공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관념어로 써져 있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예시해 준 겁니다.